부동산이나 경제 전문가님들 공부 엄청 하시고 전문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상승 주장하시는 분들과 하락 주장하시는 전문가님 주장이 왜 서로 틀리게 되는 거냐, 어떤 이유로 달라지는 거냐. 가장 큰 이유는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망들을 보면요, 상승 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락 쪽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승 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부동산 교수 혹은 부동산 업자, 그 다음에 건설 연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올릴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집값 떨어진 지 한참 지났죠. 저희 말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 높지 않죠. 안 보죠. 그러면요, 돈 벌려면은 오른다고 해야죠. 오른다고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른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돈을 지키는 강의를 해드립니다 하면 돈 주고 안 듣는데, 돈을 버는 강의를 해드립니다, 550만원짜리 강의입니다, 당신은 이 강의를 듣고서 1억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강의 타이틀 들고 나가면은 550만원이 안 아깝죠. 근데 막상 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월급을 잘 모아서 아끼고 허튼 데다 쓰지 말고 그 550만원이 허튼 데 쓴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해서 부동산을 뭐 차근차근 늘리고 뭐 주식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그런 식으로 부자가 돼요. 근데 월급 80% 모으면 웬만하면 부자 돼요. 손해볼 것만 안 집어넣으면. 적금만 복리로 잘 돌려가면서 해봐라, 부자 되나 안 되나. 그런 것처럼요, 돈 벌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은, 자, 제가 상승론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업자예요. 자, 지금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요, 그들 논리대로 갈게요. 강남은 모든 수요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10년 뒤엔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금매 잡으면은 그만큼 이득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뭐 거기다 미리 사놨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점 때 떨어지니까 파는 거고, 일부는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 저기 강의를 좀 더 드릴 테니까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추천해드립니다. 내가 내 거 추천하고 막 그러죠. 아니면 막 뭔가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이랑, 아, 나 수수료 줍시다, 나 비싸게 팔아주니까 수수료 주세요. 그러면 딱 그런 것들 쭉쭉 붙죠? 그러면 저 사람이 상승론자니까 건설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 우리 이번에 수원에 분양 하나 하는데 분양 현장 홍보 좀 해주세요. 한 2천만원 드릴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데 분양 받아라 이야기하면서 막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거기 살포시 껴주고 그쪽을 강조해주고. 그러다가 빌라 시장은 어때요? 아, 여기 빌라 지금 빨리 급한 거 하나 팔아야 되는데, 아, 제가 알 20개 30개 드릴게요. 3천짜리에요. 빌라 팔고. 또 뭐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자, 이분이요, 제가 LNG라고 말한 그분인데, 이분이 강의로 1,000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 PG수첩에 나온 겁니다. 응? 저희 또 허위 사실 뭐 어쩌고 저쩌고 할까봐 PG수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의로 1,000만원 받고 수익형 호텔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익형 호텔이 보통 수수료 한 700에서 1000 정도 돼요. 와, 강의 한번 띄고서 요거 하고서 한 1700에서 2000 순식간에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많은 저기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저희에 대해서 항상 의미하는 게 그거죠. 폭락론자들 조회수 빨아먹고 산다. 근데요, 빌라 하나 팔면요, 열심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해가지고 한 달 내내 강의해서 얻는 수익이요, 지금 빌라 하나 파는 것만큼도 안 돼요. 빌라 하나 파는 것만큼도. 빌라 알이 2,000씩 받는데 알 20개씩.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쪽 업계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손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진짜 돈 벌려면은 오른다 해주고서 팔아먹는 게, 팔아쳐먹고 금방 빠지는 게 훨씬 더 나은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게 이유가 뭐냐. 막상 진짜로 그런 걸로 돈 벌어 처먹는 놈들은 냅두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론 만들기가 좋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가 막 와닿아서 얻는 이익은 없죠. 근데 반대로 월부 그분 아니에요? 반대로 막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이익을 자기들이 보는 사람들이 많죠. 투기한 사람들도 있고 건설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분양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몇 명 여론 만들어 놓으면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바보같이 속는 거지, 멍청이들이. 왜 LNG라고 하냐면 약자가 LNG예요. 이름 약자가. 그래서 굉장히 이해관계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런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요런 분들, 이런 분들이 대한부동산협회 학회장. 근데 이 대한부동산협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세 군데 뽑죠. 건설사들이 만든 곳. 주단형, 건산형. 이런 곳들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제 아예 그쪽에 해가지고 그 연구에서 강의료 벌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예전에 PD수첩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 응? 저희가 많이 깠던 영끌 오적들, 이런 사람들이고 다 그런 쪽이에요.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니까 그분들이 주장을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꼭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가 아니더라도 이익을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 편파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맨날 라이트하우스가 확증 편향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확증 편향하진 않았어요. 확증 편향은 그쪽에서 한 거지.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했을 때 다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죠. 자, 수요 공급 이야기를 했을 때 상승론자들은 다 공급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 과잉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들릴 수는 있겠지만 수요 과잉은 심리로 인해서 몰린 거고 공급 부족은 아니다. 왜? 실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냐? 과잉 대출 때문이라고 그랬죠. 과잉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딱 DSR이랑 금리 인상 들어가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단한 대로 했는데 진단한 대로 안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당연히 이렇게 진단이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DSR 시행 못하니까 자꾸 LTV 막 이런 것들 건들고 있었고, LTV 규제도 좋다, LTV 규제하면 줄어야 된다, 줄는 건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핵심은 원래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 맞아요. 요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상승론자의 대표적인 주장은 공급 부족이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부분은 수요 과잉인데, 지금 공급 부족이 아니었다는 게 제대로 드러나고 있죠. 왜냐면은 아까 상승론자에서 이야기한 대로 강남에는 항상 강남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서 적어도 1,000만 이상은 강남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강남에 아파트가 1,000가구 이상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살고 싶다고 해서 되냐? 차량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해봅시다. 스파크, 그 다음 페라리. 자, 주변 사람 100명한테 물어봅시다. 스파크 타고 싶어요? 페라리 타고 싶어요? 페라리 타고 싶죠. 근데 실질적으로 페라리 타는 사람이 많아요? 스파크 타는 사람이 많아요? 스파크 타는 사람이 많죠. 왜? 페라리는 비싸니까. 내가 이거 살 여력이 안 되니까. 그 강남 페라리가 있는데 페라리 사고 싶고 페라리 타고 싶은 사람이 다 수요가 아니라, 페라리를 사고 그거를 운전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페라리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를 페라리 타고 싶은 사람, 스파크 타고 있는 사람들도 페라리를 사고 싶으니까 다 잠재적 페라리 수요다, 그러므로 페라리 가격은 항상 공급 부족이고 더 올려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지. 그러니까 공급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항상 보면은 굉장히 편향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살고 싶은 사람이 많고, 그런데 이 살고 싶은 사람 대비로 공급이 땅덩어리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적다. 근데 수요는요, 첫 번째로 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살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지할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살 수 있는 거 영클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음마 27억짜리 24억에 산 사람이 있었죠. 24억 빚 주고 27억에 산 사람이 있었죠. 살 여력은 되죠. 어떻게든 하면. 근데 유지할 여력이 돼요? 실거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강남 수요가 아니에요. 그것도 유지 여력은 금리 변동에 따른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내가 금리 0.5%일 땐 사는데 3.5%일 때는 절대 유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유지가 안 되는 거지. 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시야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어때요? 요즘에 상승론자들 경제 이야기 많이 하죠. 경제가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금리 이야기만 하죠.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갈 것이다. 근데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금리가 빨리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 금리 탓하고 있어요. 저희는 공급 이야기했고 금리 이야기했고 다 했죠. 경제 이야기했고 다 했죠. 근데 이제 와서 경제 이야기하면서 금리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즘에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경제 이야기만 한다고. 경제 이야기는 원래 했었어요. 저희는 상승론자들이야 이제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경제 문제 생겨가지고 경제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 어떡하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돈을 잘 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인제 와서. 근데 인제 와서 금리가 이렇게까지 빨리 올릴지 몰랐고 이제는 경기가 침체하면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데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갈리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관계자가 많죠. 그 다음에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뭐 저기 만국경제 저기 매국경제 만국경제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가 부동산 광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롤드 경제 이런 데는 아예 건설사가 사주죠. 이런 것도 둘째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권모술수 권 교수님, 심 교수님, 뭐 저기 서 교수님 막 이런 분들 다 그 관련 이해관계 업자들만 맨날 만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 이야기만 듣고 막상 보세요. 저희 맨날 당일론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까는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 우리 한 번이라도 초대했어요? 부르지도 않죠. 왜? 이야기해봐요. 지들이 탈탈 털릴 게 뻔한데 뭐가 당일론이에요? 그게 가치 투자이지. 왜 가치 투자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안 부르잖아요, 우리는. 왜?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전반적으로 웬만하면 상승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좀 진짜로 막 VS 붙여도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굉장히 그 부동산 쪽에는 관련 업계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변해간 게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들은 어떻게 변해갔느냐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쪽이 이해관계에 맞춰서 계속 말이 바뀌는지가 보인다.